안녕하세요, 비트패시입니다. 지금은 1월 18일 오후 8시 23분이고요. 오늘은 매매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영상은 좀 짧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시게요. 그럼 먼저 매매 방법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 여기서 이제 게임의 참여에 대해서 말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익비 계산법, 그 다음에 이제 시드 및 배율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먼저 게임에 참여한다는 게 뭘까라는, 그러니까 내가 포지션을 언제 가져야 될까, 아니면 언제 가져야 되지 말까라는 거를 생각을 할 때 이제 언제여야 될까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손익비 계산법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 손익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게 이제 피보나치 비율로 저희가 계산할 수 있거든요. 기본적인 어, 손익비 같은 거 계산할 수 있어가지고 이쪽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그 게임의 참여에 대해서부터 말을 할게요. 게임에 참여를 하실 때는 항상 근거가 있이 게임을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왜 돈을 잃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포지션이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야, 이씨, 겁나 오를 것 같아. 아니면 겁나 내려갈 것 같아. 이런 마음 때문에 어, 계속해서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나는 롱이든 숏이든 항상 뭐라도 먹고 싶어. 돈을 먹고 싶어. 이게 너무 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게임에 이상하게 참여를 해요. 하지만 우리 저랑 같은 이제 트레이딩 팀 중에 누가 있냐면,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분은 이제 비선왕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비트파동권님, 아사미 형이 있는데요. 각자의 무기들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비선왕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즉 무포인 사람이 상위 10%다. 그러니까 대회가 엄청나게 오래 시간 동안 지나고 난 후에 이제 끝날 무렵에 내가 아무런 매매를 안 했으면 상위 10%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내가 상위 10%일 거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트레이딩을 하는지, 전부 다 그냥 포지션이 없으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적이 있고요. 저도 물론 그런 적이 있어서 많은 돈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게임에 참여. 그럼 대체 우리가 언제 게임에 참여해야 될까? 지금 게임에 들어가도 될까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게임에 참여하는 건 뭘까라는 거는 다 손익비와 승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손익비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익절 퍼센트 대비 손실 퍼센테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음, 손익비 자체는 익절할 수 있는 퍼센티지. 그러니까 이 TP 나누기 SL이라고 보면 되죠. 타겟 포인트 나누기 SL이라는 거고, 어, 승률은 뭐냐? 그러면 이제 승률이란 건 내가 본 차트대로 갈 것인가. 이게 뭔 소리냐? 승률이란 거는 내가 어떤 시나리오를 정해놨어요. 근데 그 시나리오가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갔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임펄스가 나온다. 아니면 뭐 조정이 나온다. 이런 내가 승률, 어느 차트가 롱이다 숏이다.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갈 때 그걸 승률이라고 합니다. 승률은 차트를 오래 본 사람들은 내가 승률이 얼마인지 사실 감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각적으로 내가 진짜 매매를 잘 본다, 내가 차트를 잘 본다 못 본다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승률이 100%인 사람은 세상에 없겠죠. 승률이 100%면 여기저기 뭐 다 발라먹어 버리면 되니까 뭐 손익비가 뭔 소용이겠습니까? 하지만 승률이 좋고 나쁘고는 굉장히 중요한 게 손익비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차트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롱을 들어가고, 여기에서 예, 이 정도를 SL로 잡았다고 하고, 여기가 타겟 포인트로 잡았다고 봅시다. 이쪽을 타겟 포인트로 잡았으면 어, 내가 지금 여기는, 이건 손익비가 되게 좋은 구간이잖아요. 이쪽을 보았을 때 그럼 나는 이제 게임에 참여를 하겠죠. 하지만 문제는 정말 이런 그래프대로 갈 건가? 우리는 이쪽 모르고 지금은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왜 이렇게 되지? 안 보이 여기가 안 보이게, 이쪽은 안 보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은 지금은 여기까지밖에 모르잖아. 우리가 여기까지밖에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아니지. 여기까지밖에 모르잖아. 지금 여기가 이러고 있는 상태야.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안 올라가면 손실 나는 거잖아. 손실 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이 게임에 참여를 해야 되냐고 말아야 되냐고. 이건 문제라고요. 그러면 이 게임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손익비
곱하기 승률이 여기 이건 이렇게 손으로 말고 이걸로 쓰겠습니다. 손익비 곱하기 승률이 1보다 높을 때 참가를 해야 된다. 게임에 참여, 포지션을 잡는다. 이게 뭔 소리냐 그러면 100만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너무 도박쟁이는 아니야. 그래가지고 20만원씩 5번에 나눴어요. 그래서 난 20만원씩 5번에 나눠가지고 매매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손익비가 1대 5인 구간에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까 말했던 그 게임에 1대 5인 구간, 그러니까 손익비가 5인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20만원을 4번 잃어도 한 번을 이기면 20만원을 4번 이겼다는 뭔 소리예요? 청산당했어요. 내 SL 관리를 안 해서 청산을 당했어. 그래도 20만 4번 다 잃었지만 한 번만 잘 따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다 복구가 된다. 다시 다 복구가 된다. 근데 이게 바로 이건 이 경우에는 뭐예요? 손익비는 5고 승률은 1분의 5인 거예요. 1분의 5. 왜냐면 4번 졌고 한 번 이겼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익비 곱하기 승률은 1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이러면 수익은 나지 않고 손해도 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20만원씩 5번에 나눴는데 20만원을 4번 뭐 20만원 말고 뭐 18만원씩이라고 합시다. 18만원씩 뭐 6번 5번 그럼 90만원이잖아요. 10만원은 뭐 사먹었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18만원씩 4번 잃었어요. 4번 잃었어요. 그 다음에 4번 잃고, 물론 이거 4번 잃다고 하지 말고 이 승률 자체를 예를 들어서 승률을 낮추는 게 아니고 손익비를 낮춰봅시다. 4번 잃고 손익비가 1대 3이야. 손익비가 3이야. 그러면 이제 4번 잃었어요. 지금 18만원 20만원씩, 죄송합니다. 20만원씩 할게요. 20만원을 4번 잃었어요. 청산 다 당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1대 3일 때 그럼 60만원밖에 안 남는다는 거야. 60만원밖에. 그러면 손익비 곱하기 승률은 어떻게 되냐? 이게 1이 1보다 작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익은 나지 않아요. 손해만 난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매매를 잘하는 트레이더들은 전부 다,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매매를 이거를 체득하고 있어요. 체화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손익비 곱하기 승률이 좋은 부분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예 들어가질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괜한 리스크를 테이킹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손익비 곱하기 승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손익비랑 승률이죠. 그럼 승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험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 정도 보는지, 내가 얼마나 잘 보는지는 경험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손익비를 어떻게 할까? 손익비는 이제 차트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 그 손익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피보나치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이 피보나치에 대해 설명을 드린 게 오늘의 메인, 어,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가장 메인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먼저 이렇게 봐요. 이 피보나치에서 저희는 엘리어트 트레이더니까 이렇게 임펄스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또는 이거에 대한 조정이 이렇게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우에 대한 기본적인 손익비만 알려드린 겁니다. 심화적인 피보나치 내용은 따로 제가 컨텐츠를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그러면 이제 저희가 먼저 ABC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피보나치대로 이렇게 A, B, C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A, B, C예요. 그러면 천천히 해볼게요. 먼저 여기를 100이라고 해봅시다. 100.
이거를 저희가 그냥 100, 편의상 100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A에서 0.382만큼 내려갔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0.381만큼 내려갔으면 여기가 얼마겠냐? 아, 물론 제가 지금 피보나치는 반대로 찍은 겁니다. 전진 피보나치, 즉 1 이상의 피보나치를 보기 위해서 저는 자주 반대로 찍어요. 618 구간까지 이렇게 내려왔죠. 여기는 31.8일 거고 38.2일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1.8일 겁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1대1 비율, 거의 대부분 ABC는 A랑 C랑 1대1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론상으로 알고 있는 건 1대1 비율은 되냐? 여기가 10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38.2고 뭔 소리냐? A에서부터 38.2, 즉 1.382 구간이 1대1이다. 1대1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손익비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손익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롱타점을 우리가 잡을 거니까, 그러면 손익비는 여기는 마이너스 38.2고 마이너스 38.2에요. 여기는 플러스 100입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는 100 나누기 38.2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하면 2.61인가 나와요. 그러면 2.61이 나오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 2.61을 여기다가 계산을 해보면 100으로 나눠보면 이 38.3이 나옵니다. 뭔 소리냐? 아까 제가 1 이상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익비가 2.61이기 때문에 2.61 곱하기 이 3, 죄송합니다. 38.4 3%가 1이라는 거예요. 이건 1이라는 건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 ABC 이대로 갈 확률이, 내가 봤을 때 이대로 갔을 확률, 즉 이 정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지정가로 걸어놨고 이렇게 갈 확률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38.3 이상이어야 된다. 승률이 38.3 이상인 사람들만 ABC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요? 우리는 38.3% 이상이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전에 그 비선왕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아니 뭐 비선왕님도 저희가 장난스럽게 말하기를, 야 동전 던지기 수준만 돼도, 즉 50%만 돼도, 앞면 뒷면 맞추는 듯이 50%만 돼도 정말 잘 맞추는 거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ABC에 대한 이 손익비를 계산할 때 38.3, 음, 이게, 잠시만요. 예, 그러니까 38.3 이상만 저희가 이제 되는 사람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38.3% 이상 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많지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함부로 게임에 참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무포가 상위 10%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임펄스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임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인 임펄스 파형 같은 이렇게 나와요. 1, 2, 3, 5, 4, 아니 죄송합니다. 다시 1, 1, 2, 3, 4, 5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건 1이 여기 아까 말했듯이 100이라고 봐봅시다. 그럼 여기는 38.2고요. 8점이고요. 여기가 왜 2냐 하면, 여기가 이만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1.8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이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하면 161.8이에요. 이거 뭐냐, 우리가 아는 3파가 어느 정도 비율이다? 1파에 1.618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딱 여기가 1.618 비율이죠. 이게 어디냐? 이게 피보나치, 전진 피보나치 이 지점입니다. 그럼 이 지점에 대해서 이제 4파 지점은 이 161.8에 대해서, 아니 이 전체 2에 대해서 내려오겠죠. 이제
뭐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38.2까지 내려오죠. 이에 대해서.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오냐? 잠시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서부터 3파에 대해서 38.2 여기 보면 여기가 딱 1.382 구간이거든요. 1.382 구간.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아마 4파까지 내려온다. 그 다음에 1대1 부분이면 또 여기까지 올라가서 2.618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맞을 겁니다. 보시면 아니네요. 이 1은 여기가 아마 2.382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봐볼까요? 아니네. 맞네요. 2.382 구간. 2.382. 제가 정확히 이걸 준비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손익비를 계산하는 곳이니까 먼저 그럼 이건 지울게. 이 정도는 지우고 어쨌든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이게 되게 아름다운 비율이에요. 이게 정확한 피보나치 비율 38.2인데 우리가 이 티핑 포인트까지 갔어요. 그러면 161.8이잖아요. 한번 나눠봅시다. 우리가 그러면 161.8 나누기 38.2 라고 하면 4.23이에요. 이 비율이 손익비가 여기에서 있는 손익비가 4.28 4.23 23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내수율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100 나누기 4.23 23.6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펄스 같은 경우에는 승률이 굉장히 낮아도 4번 중에 한 번밖에 안 맞추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임펄스는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임펄스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당연히 임펄스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번 지점에서 롱에 들어가고 2번 지점 이게 TP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거는 임펄스를 보는 거지 사실 ABC 조정장에서 먹는 건 아닙니다. 그 당연히 이제 수익률을 계속 키우면 볼 수 있겠죠. 예, 먼저 여기 피보나치는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제가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17분이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시드와 배율인데요. 먼저 저희가 장난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그 돌돌절하고 돌고 돌다 보니 저배율이더라. 예, 함부로 고배율을 쳤다가 다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저배율을 유지하시고요.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한번 크게 잃으면 절대로 복구를 못해요.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 점, 내가 손해를 입어서 이번 거를 멘징하겠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멘징하겠다고 내가 진짜 초심으로 돌아가서 조금씩 해서 다 먹어보자라는 사람들이 있고, 야, 나 진짜 개왕권 한번 쓰자. 나 한번 100배 한번 해가지고 이거 하나만 멘징하면 돼. 지금 이거 하나만 시장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것만 하면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후자 같은 경우에는 죽기 딱 좋습니다. 딱 죽기 좋아요.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익비 곱하기 승률이고, 손익비를 아까 계산한 방법 알려드렸죠. 승률은 정말 자기 경험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언제 매매 방법에 참여해야 될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트펫이었고요. 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